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에서 2026년 3월 25일 기업 CEO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사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네요.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반도체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합산 1조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 낸드 공장에 지난해 4,654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67.5% 늘어난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도 상당하죠. SK하이닉스는 우시 디램 공장에 5,810억 원, 다련 낸드 공장에 4,40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우시 공장 하나만 봐도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수치입니다. 목적은 공정세대를 끌어올려 DDR5 같은 고부가 제품을 대량 양산하겠다는 거고요. AI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UBS증권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커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96조 원에 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생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 AI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미국 의회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핵심은 중국이 오픈소스 AI 전략으로 미국의 산업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성능 칩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저사양 칩에서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 체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수치가 꽤 충격적입니다. 현재 미국 AI 스타트업의 약 80%가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을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딥시크 R1은 미국 앱스토어 최다 다운로드 AI 모델이 됐고 알리바바 Q1의 누적 다운로드는 메타 라마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지멘스 CEO는 산업 자동화 모델 학습에 중국 오픈소스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보고서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제조, 물류, 로봇 현장 데이터를 대규모로 축적하면서 피지컬 AI, 즉 AI와 물리 세계를 결합한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 얘기도 빠질 수 없겠죠. 하는 총재 후보자 관련 기사도 있었는데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비은행 금융기관, 이른바 그림다 금융 리스크를 오랫동안 경고해온 학자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블랙록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들에게 환매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무관하지 않겠죠? 전혀요. 2024년 말 기준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 자산이 6,213조 원입니다. 명목 GDP의 2.4배 수준이고 MMF나 채권형 펀드, 증권사 레포 자금이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힙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비은행발 충격이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 보여준 사례였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더 커진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기사도 있었죠. 공급망에 직접 영향이 나오고 있나요? 정부가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절차를 밟고 있고요. 수출 제한에도 수급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가 생산 계획 수립과 공급 우선순위까지 직접 통제하는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조치인가요? 2020년 마스크 대란,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도 발동한 적 없는 조치입니다. 석유화학업계는 4월 말에서 5월 초 가동 중단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의 내 외장재를 구성하는 폴리프로필렌, ABS 소재도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철광 수출 물량 중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오히려 동맹 결집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죠? 미국이 팍스 실리카 투자 컨소시엄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핵심 광물, 에너지, 반도체 공급망에 1조 달러 이상 투자하는 국가연합체입니다. 싱가포르, UAE, 카타르, 스웨덴이 참여하고 소프트뱅크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이 창립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한국 기업도 연결고리가 있나요? 고려연이 대표 사례로 언급됩니다.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11조 원 규모의 재련소를 짓는 프로젝트인데 미국 정부가 합작법인 지분 40.1%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게르마늄, 갈륨 같은 전략 광물을 생산하는 시설이라 팍스실리카의 핵심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자동차 업계 얘기죠. 중동 전쟁 여파가 알루미늄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알루미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이 전 세계 정년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이 지역 주요 업체들이 전력 공급 차질과 물류 병목을 이유로 감산에 나선 상황입니다. 공급이 끊기면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이르면 6월, 7월부터 감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임원은 중동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경우 4개월 내 생산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보이콧해왔던 러시아산 알루미늄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사들 전반을 보면 공급망, AI 패권, 금융 리스크가 동시에 맞물려 있네요. CEO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뉴스들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CEO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